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틀 전 23일 날은 추수감사절 쉬었죠. 오늘 미국 증시는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평소보다 3시간 빠른 오후 1시에 폐장했습니다. 연휴 뒤 금요일 거래인데다가 거래 시간도 짧아서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연말 쇼핑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추수감사절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추수감사절에는 유통가가 대부분 셔터를 내린 가운데 온라인 쇼핑 수요가 몰렸습니다. 다우지수 0.33% 상승해서 35,390, S&P 500은 0.06% 상승해서 4,559. 나스닥만 하락했습니다. 0.11% 하락, 14,25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08% 상승, 3,747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1.27%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나스닥은 0.09% 상승했습니다. 모두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중 쇼핑 수요가 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소매 업체들의 주가는 대체로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월마트는 0.89% 상승했고 아마존은 0.02%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등의 빅7 종목들은 테슬라와 아마존을 빼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중국의 광군제 기간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도에 0.7%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 중인 반도체 3종 가운데 가장 강력한 H20 반도체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 칩 출시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한다는 소식에 1.93%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이달 16일쯤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H20 출시는 이제 내년 1분기로 연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전체 매출의 약 5분의 1을 중국에서 기록해온 가운데 이번 H20 출시가 실제로 지연될 경우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1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지만 다음 4분기에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는 전날보다 1.93% 내린 477.7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20일 504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500달러 넘어서 최고치를 찍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은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승인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39%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스웨덴 기술직 직원 100여 명이 회사의 집단 임금 인상, 또 노동조건 협상, 거부 방침에 반발해서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별 노조인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빅3와 단체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이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임금 인상 등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0.53% 오른 235.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전장보다 0.062% 상승한 4.478%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0.047% 오른 5.28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월 말 기록했던 16년 만에 최고 5.021%에서 현재 크게 내려와서 4.41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다시 4.46%, 4.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 랠리가 11월 펼쳐졌었습니다.
뉴욕 증시 월가 큰손들은 이러한 환호 랠리가 단기간에 그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인 캐피탈그룹의 주식 투자 이사인 앤디 버드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 예상된다. 주식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으로 배당주, 헬스케어, ESG, AI 등이 투자처로 유망하다라고 말이죠. 그 중에 배당주, 헬스케어 말고 ESG 분야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순제로 탄소 배출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배터리, 수소, 전력망, 난방 등 이 공조 부문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최근 인공지능이 촉발한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이 AI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앤디 버든 이사는 최근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지만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골드락스 경제는 너무 빨리 성장하지도 너무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 경제라면서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일부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5.5%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 전에 100%보다도 소폭 후퇴한 기대입니다.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6%,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0%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 내년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고 있지만 10월 말 이후 주가가 상당히 오르면서 과매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 이후의 랠리는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의 손실을 단 한 달 만에 거의 모두 만회할 정도로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자들은 30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지표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은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에요. 연준 의원들의 공개 발언도 줄줄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 30일, 다음 달 1일 굴수비 총재 제롬 파월 의장이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위축세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지표는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4로 잠정 집계돼 전월의 50.0과 시장 예상치인 50.1을 밑돌았습니다. 이 수치는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가는 다음 주로 미뤄진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를 기다리면서 하락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항 원유는 2.02% 떨어진 배럴당 75.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5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2.27% 내린 12.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